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머스크의 스페이스X, 텍사스의 자체 도시 스타베이스 건설 준비, 그리고 코카인의 세계적 급증을 주도하는 강력한 분말과 마약 서브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와 그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텍사스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도시 개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우주 산업과 기업의 권력, 지역 사회와의 긴장이라는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있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텍사스 브라운즈빌 외곽에 위치한 스타베이스라는 이름의 스페이스X 단지입니다. 이곳은 로켓을 개발하고 시험 발사하며 심지어 직원들의 주택까지 마련된 곳인데요. 이제 이 지역이 정식 자치 도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주말 이 단지를 정식 마을로 편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가 열릴 예정이며 유권자의 대부분은 스페이스X에서 일하거나 그들이 제공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X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도시가 현실화되는 셈입니다. 과거 미국 산업사에서 철도, 채당, 철강 회사들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마을을 조성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주 탐사 기업이 이를 재현하고 있는 셈이죠. 머스크는 이미 2021년 스타베이스라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뜻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도시가 공식적으로 승인된다면 스타베이스 시장과 시의원들이 선출되고 교육, 도로, 위생 같은 공공서비스를 감독하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는 이 모든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스페이스X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차치 정부가 생기면 법적으로 훨씬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걷거나 지역 내 재산을 강제로 수용하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권한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브라운즈빌과 인접 지역이 우주 개발의 중심지로 떠오른 데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경제적 기회가 생겼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미국 내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였던 리오그란데 밸리에서 스페이스X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현재 스타베이스에는 약 280명의 유권자가 살고 있는데 이들이 결정하는 사항들이 인근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고 있습니다. 해변 접근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로켓 발사로 인해 해변이 자주 폐쇄되고 있는데 만약 이 지역이 자치도시로 공식화되면 평일에도 공공해변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업이 통제하는 도시가 과연 진정한 자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선거에 나선 후보 중 한 명은 스페이스X의 고위 간부이고 다른 후보들도 모두 회사 소속 인물들입니다. 회사와 주민 혹은 지역 공무원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텍사스 주법은 일정 기준 이상 회사와 재정적으로 얽힌 공직자는 특정 안건에 대해 투표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규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해당 지역에만 연간 약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화성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간판까지 내걸며 미래 우주 시대의 전초기지 역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우주를 향한 비전을 현실로 바꾸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비전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 자연환경, 그리고 공공의 권리는 어떻게 조율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회사의 도시개발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이 도시가 될 수 있는가? 자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미래기술과 지역? 사회의 공존은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보도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는 코카인 거래의 실태와 그 배경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콜롬비아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 거대한 불법 시장의 변화와 확장 과정을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논리적이고 생생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남미의 고지대, 콜롬비아의 카우카 지방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코카가 재배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에는 코카나무가 줄지어 심어져 있고 농부들은 이 작물을 은혜로운 나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들이 바로 그들의 생계이자 동시에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코카인 공급망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카우카에 사는 농부 세사르 로세로는 자신의 코카나무가 해충에도 강하고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향정신성 알칼로이드를 생산한다고 말합니다. 그 알칼로이드가 바로 코카인을 만드는 핵심 성분이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조된 코카 잎 한 자루에서 18g 정도의 알칼로이드를 얻었지만 이제는 25g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전역에서는 코카 재배 면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코카 재배 면적은 62만 5천 에이커에 달하며 이는 2000년보다 무려 55% 증가한 수치입니다. 과거 미국과 콜롬비아가 함께 추진했던 플랜 콜롬비아라는 마약 퇴치 프로그램은 2015년 중단되었고 그 이후 코카 경작은 사실상 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콜롬비아는 현재 연간 약 3,000톤에 달하는 코카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에 비해 8배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코카인이 이처럼 풍부하게 공급되다 보니 코카잎의 도매가는 오히려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정제된 코카인의 소매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같은 지역에서는 1kg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코카인이 어떻게 세계로 퍼지는지 그 유통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육로 위주였던 밀수망이 이제는 바다와 하늘로 확장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마약 잠수함이라 불리는 반잠수정입니다. 미국 해양경비대는 콜롬비아에서 호주까지 14,000km를 항해하던 반잠수정 한 척에서 무려 5톤의 코카인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그 가치만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디에이전 글로벌 운영 책임자는 이제 밀수업자들은 마약을 잃어버리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 워낙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경에서 압수된 코카인은 최근 6개월간 10톤을 넘었으며 이는 1년 전체를 합친 2022년보다 많은 양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코카인의 성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마약상들이 코카인을 문자로 주문받고 배달까지 해줍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제품에서 펜타닐 같은 치명적인 합성 오피오이드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DA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코카인의 4분의 1에서 이런 물질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현지에서는 야외 실험실에서 코카 잎을 가공해 코카인 베이스 또는 코카 페이스트로 변환합니다. 흰색 가루를 만들기 위해 휘발유, 석회, 황산 같은 화학물질이 동원됩니다. 과거에는 1kg의 코카인을 만들기 위해 3kg의 베이스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단 1kg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기술이 마약 제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코카 재배는 이제 콜롬비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같은 나라에도 소규모 코카 농장이 나타났고 심지어 벨기에나 세네갈 같은 나라에서도 코카인을 정제하는 실험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밀수 방식도 진화해서 옷이나 가죽, 페인트, 비료 등 일상용품 속에 코카인을 녹여 운반하고 목적지에서 다시 추출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카인은 미국을 넘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코카인 사용자 수는 약 2,300만 명으로 2016년보다 50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1년 사이에 19%나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불법 작물에서 합법 작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카카오나 커피 같은 합법 작물은 수확에 1년이 걸리지만 코카는 3개월이면 수확할 수 있어 농민들 입장에서는 코카 재배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전체 코카인 생산량의 약 40%가 카우카 지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경제는 사실상 코카인 거래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기계 판매부터 호텔, 오토바이 딜러까지 이 산업에 기대고 있습니다. 일종의 마약 기반 도시 경제가 형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바다를 통한 코카인의 확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약 밀수선은 이제 콜롬비아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브라질, 에콰도르에서도 제작되고 있고 대서양을 건너 서아프리카와 유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작년에 호주로 향하던 마약 잠수정 2척을 적발했으며 태평양에서 3번째 잠수정의 잔해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코카인 산업은 이전보다 훨씬 더 조직화되고 기술화되며 세계화된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넓은 지역에서 더 정교한 방식으로 그리고 더 빠르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내용은 단순한 범죄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불평등, 정책 실패, 그리고 과학기술의 양면성을 모두 반영하는 복합적인 국제 현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